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용만 당한 거죠. 저런 데 와보면 그냥 붙어져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노동자이면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이들이죠. 전국적으로 56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인 생활가전 방문 점검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부당한 대우에도 침묵해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럴 수 이슈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웨이 코디코닥 유승원입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요구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의 한 주택가. 생활가전 렌털업체 방문 점검원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건물로 들어섭니다. 고객님, 코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착 등록했습니다. 저희가 일할 때 쓰이는 어플이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돼서 이 한 달 동안의 계정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앱을 통해 업무 배정 및 수수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문 점검원들은 수입이 되는 점검 건수가 제한됨은 물론 수수료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제품별로 상이하지만 한 건당 평균 6,867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계열사 상위 3사 업체 중에선 순수 점검 수수료 지급액은 최하위. 타 계열사의 각 80.6%, 64.9%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190여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저희 회사 수수료는 지금 요지부동이거든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낮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정기점검 건수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업무 지정은 선택이 아닌 회사의 배당 시스템이라는데요. 점검원 마음대로 업무량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 배당이 일방적으로 줄어 수입이 급감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무 개정에 대한 부분은 지국장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순간 이제 지국장하고 사무실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지국장 권한이기 때문에 개정을 다 빼거나 안 주거나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게다가 일정 수준으로 점검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점검원들의 주장. 하루 서비스에 이제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면 치중하다 보면 서비스 그쪽에 소홀할까 봐 한 13집을 못 넘게 하고 있죠. 저희는 서비스 점검이 주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라는 거죠. 회사에는 맞춰서. 점검 업무와 함께 신규 렌탈 고객을 늘리는 영업 활동도 하라는 건데요. 영업 압박까지 겪는 방문 점검원들은 또 다른 고충을 호소합니다. 1년 이내에 뭐 고객님들이 이렇게 반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렌탈료를 내지 못해갖고 연체가 오래되면은 그게 다 코디들 수당에서 다 빠져요. 그만다는 얘기죠. 갑자기 뭐 돈이 빠져나가니까 급여가 뭐 많은 것이면은 뭐 이렇게 조금 빠진다고 해서 이게 표시가 안 나지만 거기에서 빠지면은 황한 거죠, 완전히. 렌탈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위약금과 별도로 점검원들 또한 영업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수료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가 반환 대물림 수수료라든지 그 외에 다른 돈으로 이제 떼가는 돈들을 수수료에서 우리 수수료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쑥쑥 자기네들 마음대로 빼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더라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수수료 및 지원 비용 항목에서 수수료 상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되물림 수수료 발생 조건은 12개월 이내 계약 해지로 영업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영업도 안 해도 돼. 너가 원하는 시간에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네 일하고 애들 학교 끝나기 전에 너 들어가서 네 가정일 봐도 되고 뭐 가정에 또 대소사가 있으면 일 안 하고 네가 네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돼.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번씩 갇혀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는 시절도 있었고요. 가족들과 즐기는 여유로운 아침, 퇴근 후 맞이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사내 방문점검원 모집 공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직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유롭다는 건 다시 말하면 24시간이 다 고객한테 문이 열려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고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점검 시간뿐. 점검하는 그 기간만 우리가 그 고객님하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수기를 점검하는데 뭐 15분이 걸렸으면은 우리가 15분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객님들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만약에 갔는데 고객님이 안 계셔갖고 캔슬이 되면은 그게 또 2번, 3번 막 가야지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무노동 노동은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점검 일시가 변동되는 경우도 빈번.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약 시간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고객님. 네, 코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점검 예약하셨는데 지금 집 앞에 와 있거든요. 혹시 집에 계실까요? 불규칙한 점검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이동 중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업무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고객님들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고 대응해줘야 되고 뭐 밥 먹다가도 아침 일찍 일어도 뭐 정수기 물 샌다고 하면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쫓아갈 때도 있고 다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저희가 어찌 보면 충성을 다 한 거죠. 고객님한테 충성한 건 어찌 보면 돌려보면 회사에 충성한 거죠. 근데 회사는 그걸 전혀 몰라주더라고요. 오히려 니네는 네가 알아서 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우리가 너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방문 점검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쓰는 특수고용직인데요. 기본급도 없는 이들의 임금은 오직 수수료뿐입니다. 이 특수고용직을 이제 악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차량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뭐 유류 비용이라든지 자동차 감가상각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 노동자였으면은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4대 보험도 다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자유롭고 통제하기 편하고 이제 그걸 악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냥 놔둬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 처우는 아주 그냥 밑바닥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노동법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방문 점검원들. 이들은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임계약의 사각을 지적합니다. 코로나 딱 터지고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입구에 딱 문 열자마자부터 막 스프레이 소독제로 막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은 성희롱처럼 남자 고객님들이 말씀하실 때 뭐 애인 있냐, 뭐 애인 하자 이런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일도 힘들지만 그런 감정 노동에서도 꽤 많이 힘든 편이에요. 성희롱과 폭언 등을 겪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나 보호받을 수단이 없어
방문 점검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개한테도 물리고 점검 자체도 뭐 정수기 같은 경우 막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높게 있거나 그러면 다 의자 올라가서 하고 겨울에 막 가방 양쪽에 몇 개씩 갖고 가다 보면 미끄러서 층계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산재가 안 됐을 때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그 실비를 그나마 넣어줬었어요. 근데 산재가 된다는 이유로 그걸 다 없앤 거죠. 절차가 복잡한 산재보험을 핑계로 기존에 제공되던 실비보험마저 없어져 점검원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데요. 6년차 방문 점검원 방희경 씨도 최근 심해진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하게 됐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이 큰 거를 만지다 보니까 필터는 밑에 있고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또 그것도 무거운 짐들 이게 어깨에 물이 가고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해서 무릎이 연골이 좀 닳았어요. 어깨는 좀 석계질이 껴가지고 여기도 수술도 조금 했고요. 10년, 15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연골이 다 닳았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16년 차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계속 16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 지금 업계 1위가 됐고 그리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웨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야박하게 상당히 야박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용만 당한 거죠. 회사의 지시에 따르며 회사를 상징하는 근무복을 입고 가정집과 사무실, 상가 등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이들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 점검원들을 보면은 거의 회사에서 그 모든 그 업무를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 그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의 형태만 이제 특수고용 그 자영업자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뭐 노동자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방문 점검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점검 수수료 인상, 주유비 지급을 비롯한 업무상 비용, 그리고 근속수당 지급입니다. 노조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바라는 거는 임금 자체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그다음에 타사 오히려보다도 우리가 수수료가 지금 적으니까요. 근데 회사는 지금 작년에 그나마 몇 년 만에 조금 올렸는데 올렸기 때문에 못 올려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사에라도 맞춰달라는 거죠. 사측은 10년 전 대법원 판결을 예시로 방문 점검원은 위임 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이라는 입장과 함께 합리적 결론을 위한 교섭에 노력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극히 이거는 아주 소박한 요구죠. 아주 기본적이고 그 보면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 3권 다 사실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단체 교섭 자리에 계속 무책임하게 나가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그 여러 고용형 똑같은 특수 고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판결례가 있어요. 근데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여기에 그 사용 정속성과 경제적 정속성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에 임할 그런 충분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손해는 보지 않겠죠. 저희가 일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정규직이 되고 싶고 뭐 4대 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속수당도 받아보고 싶고 차량 유지비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라는 기둥이 굳건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힘든 시기를 이겨낼 때는 가족이라더니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고용 안정과 최소 생계 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방문 점검원인데 지금 현재 고용 형태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죠. 예, 많은 고객들이 이분들을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분들은 위탁, 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 예. 사업자 번호 없는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점검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임금의 100%를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4대 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어 방문 점검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동조합까지 결성을 했는데 그 노조 인정을 받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고용직 노조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과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후 103일이라는 긴 투쟁 끝에 2020년 정식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예, 해당 업체에는 현재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2개 지부는 교섭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교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문 점검원들이 속한 이 노조만 지금 홀로 이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20년이었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노조 측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지만 사측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불복을 해서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취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즉 사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의 내용에 사측이 정한 규정들이 일제히 편입되어 있고 방문 점검원들은 계약의 체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사측이 방문 점검원들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을 했다는 점, 방문 점검원들이 받는 수수료는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얼마 전 정수기 방문 점검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외로운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일감을 주지 않아서 생활고까지 겪었다고 하죠. 최근 몇 년 사이 가전 대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 점검원들의 눈물과 호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물엔 지자체가 지정해서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지요. 시민을 위한 정책 홍보나 지역 행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게시대에 공공성 목적을 의심케 하는 현수막이 게시돼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대 관리 문제가 없는지 시민노법 불청객에서 짚어봤습니다. 각종 홍보를 위해 거리 곳곳에는 여러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 행정기관에서도 공익적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게시물의 적법성 여부부터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주요 지하차도에 걸린 대형 현수막. 대전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이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공공시설물이 이런 지하차도 입구에는 통상 공공의 내용을 담은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를 관리하고요. 대전시 홍보나 아니면 공익적 목적의 내용을 담은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는데요. 지금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건 주체를 보면요. 대전시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건 걸로 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걸리는 현수막은 통상 대전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민간단체가 이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일,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가 어떻게
이곳에 현수막을 내걸게 됐는지 직접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주소는 이 건물이 맞는데요. 그 단체 보시면은 단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비슷하게 생긴 데 한번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이 단체는 다른 곳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걸로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대전 사랑시민협의회 사무실 맞나요? 직원들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관계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평소에는 계세요? 뭐 시청하고 대전 사랑운동센터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 해당 단체를 찾았지만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서 대신 전화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쪽이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물어봐서. 지하차도 위에 이제 계시다가 보통은 대전시가 거는 곳인데 이게 이제 민간 단체가 거기를 걸 수 있게 됐는지를 그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안에 내용물이 전임 단체장 그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물어봤죠. 대전을 인류도시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쪽에다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치를 했는데요. 좋은 내용을 대전시 하겠다라고 지정하면 대전시가 게시를 허용해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대전시가 뭐 허용해주죠. 아 그럼 대근 지급은 안 하신 건가요? 그렇죠. 민간 단체가 별도의 비용 지급도 없이 공공시설물에 현직 시장에 취임 축하 현수막을 거는 일. 일각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우선 저희 팀에 그거를 뭐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대전시의 여러 부서로부터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한 부서가 과거 시정 슬로건 대신 새로운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면서 곧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적인 상황에 대해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뭐 시나 구하고 좀 친해서 아니면 관변단체라서 저건 봐주는 건가 이런 식의 오해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인데 왜 이렇게 그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공 게시물의 문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행정기관 입구에 설치된 공공 게시판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네, 이곳은 대전 대덕구청 앞에 마련된 공공 게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20년에 작성된 그런 문서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도 2020년 3월 31일에 게시한 게시물이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상당히 오래된 게시물들이 그대로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 앞에 설치된 공공 게시판.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무려 2년 넘게 지난 게시물들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공공 게시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앞에 게시판 있잖아요. 예. 게시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게시물을 보니까 그 뭐 2020년 것 게시물도 상당수 있고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 못 쓰는 부분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게시판 관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직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직원들이 문을 열고서 거기다 공고할 건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저기다가 보다는 세월이나 전자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붙여놓고 다들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한이 한참 지나서 정보 전달의 의미를 잃게 돼버린 게시물들. 새롭게 얻을 정보가 없다 보니 공공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시민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공기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전 중구청사 정면에 걸려있는 현수막. 대전 중구청장의 취임 축하와
새로운 구정 슬로건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려 3장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 청사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관공서가 좀 약간 자화자찬한 느낌 들어가지고 좀 보기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 옆에 주차장 했었는데 뜯어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왜 안 뜯어갔나 싶기도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현수막이지 않나 싶어서. 너무 많이 걸을 필요도 없지.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숫자는 제한돼야지. 그걸 뭐 하려고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걸 필요는 없잖아. 모든 5개 광고물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시설이나 자유 표시 구역 등 특정 구역 이외에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관공서나 일반 있는 데나 똑같이 다룰 수 있는 걸로 해주면 그렇게 돼야죠. 관공서라 해서 저렇게 내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바깥에 내다는 거는 제재하고 저기만 건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네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청사 앞 가로수에 걸린 구청장 취임 축하 현수막. 엄연한 불법 현수막이지만 단속 주체인 대덕구는 바로 코앞에 있는 현수막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청 앞에 보면은 나무에 청장님 새로 이제 취임하신 거 축하하시는 그런 이제 인간 단체에서 현수막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청사 앞인데 그 단속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총장님 새로 오시기도 했으니까 어떤 단체들에서 이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취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아닌다고 찍은 게 되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가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선 제한적으로 행정기관의 청사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 허용해주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걸린 현수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데 와보면 그냥 붙여져 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큰 도움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정보가 큰 도움이 못 된다? 예. 정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데다 정해진 기한도 없이 청사 외벽에 여러 장 내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대전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공서 외벽에 현수막을 거는 것들 그거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외벽에 현수막은 1개 정도 30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인허가도 거기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는 단속이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선 국가들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수막 1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또 12년 만에 또 구청장님께서 또 바뀌셨잖아요. 취임을 또 국민들과 함께 또 축하하고 하나 거시는 거는 뭐 이제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거르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5개 광고물법에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단속 권한이 있는 그 행정기관에서 위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광고물은 뭐 5개 광고물 법이나 이제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작 공공기관은 자신들부터 이런 이제 공공기관 건물이나 벽면에 붙이는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부터 조례를 잘 지켜라. 그리고 다른 불법 현수막도 잘 철거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좀 깔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게시물은 그 기관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내걸린 현수막부터 게시대 사유와 논란, 그리고 오래 방치된 게시물까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자체가 법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게시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의 불법 현수막은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도시 곳곳을 돌면서 좀 그 공공 게시물의 관리 실태를 봤는데요. 5개 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법령을 잘 준수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래 방치된 게시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공 게시물 관리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지자체는 5개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5개 광고물법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제10조는 지자체장이 5개 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 5개 광고물 그 관리 감독이나 단속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지하차도 같은 그런 공공시설물은 대전시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대전시가 아닌 민간단체가 그런 공공시설물에 게시물을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대전시에서도 잘못을 좀 시인했고요. 저희가 취재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새로운 현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기관 앞에 그 가로수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거 대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자치구청장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이유로 그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건 조금 보기에도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게 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든지 간에요, 민간기관이든지 간에 같은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공공게시대가 아니라 버젓이 그 행정기관 앞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자치구청장의 취임 축하라는 이유 때문에 해당 그 자치구에서 그 눈 감고 있는 거 참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좀 우리 행정기관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수막 공공게시대는 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죠. 시민에게 필요한 공익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제때 제대로 관리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점심 당번제입니다. 공직사회에는 국과장 식사 모식이라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조직 문화도 그만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관행은 역시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충남도 내부 토론방에 이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글을 작성한 공무원은 퇴근 후에 개인 일정이 있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서장의 저녁을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공직자도 상급자 점심 모시기로 개인 약속이 강제로 취소됐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최근 김태흠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논산시에서도 있었다고요? 네, 논산시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있으면 논산시 소속 공무원 모두가 월급에서 조금씩 걷어서 전별금을 주는 관행인데요. 1970년에 회칙이 만들어진 이후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월급의 0.1%에서 0.3%를 전별금으로 원천 징수하는데요. 이달에는 퇴직자가 14명에 이르다 보니 월급의 4%가량이 전별금으로 공제된 겁니다. 특히 이런 공제가 회칙에 따라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70년도에 만들어진 관행이 90년대생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픽은 반토막으로 정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대전시정에서 반토막 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 규모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또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도 10%에서 5%로 반토막 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방침이 갑작스레 바뀌면서 예정된 사업을 취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조원희 대전시 의원은 이미 주민총회 투표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서철모 서구청장 역시 주민과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반토막난 예산의 재조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첫 경제정책으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세남 2주의 픽이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는 젊은 예술인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빈곤한 문화 인프라는 청년 예술인들을 수도권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지요. 힘에 부쳐도 지역을 지키고 부족한 재원을 아르바이트로 채워가는 한 청년 예술인들의 치열한 모습을 현지인이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팀을 결성했을 때는 공연이 문의가 들어오면 페이를 좀 많이 생각하고 갔다면 지금은 그래도 무대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공연에 필요한 음악을 작곡 중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는 더본밴드라는 팀의 리더와 건반을 맡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은사님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국악과 콜라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음악이 되는구나. 2020년에 결성된 팀이고요. 더봄 밴드는 더 봐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봄 밴드입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판소리 보컬, 그리고 피리, 피아노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국구로 모이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을 뽑는다고 해도 대전에 있는 다양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서류를 한번 작성해서 내면 취준생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매일매일 그 날짜 디데이를 세거든요. 계속 제가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내가 잘 맞춰서 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또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결과 나올 때까지 막 잠도 잘 못 자고 떨어졌다 하면은 그 상실감이 되게 좀 크거든요. 대전에서 계시다가 서울 쪽으로 음악을 활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연장도 더 많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다양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고요. 저희가 국악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국악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가락이나 장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해야 이제 할 수 있는 음악이더라고요. 저번 주보다 내가 좀 빨랐나? 근데 여기 앞에는 조금 평소보단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흑음복 차고 딱 여기 A. 차라리 인프가 좀 빨라도 더 점점 느려지겠고 아니면 내가 200으로 잡을게 이렇게 둘, 셋.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공연 때 이렇게만 해주면. 코로나19 공포는 사람들을 최대한 집에 가둡니다. 이 때문에 영화를 비롯해 공연, 문화예술계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타격이 큰 분야 중에 하나 공연계입니다. 일단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아예 세봤는데 한 달에 한 5개의 공연이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국악기는 또 관객과의 소통이라던가 이제 추임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고 박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모든 공연들도 다 취소되고 공연을 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은 참 그게 내가 음악을 하길 잘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원동력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되게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필요하면 이제 다른 일도 이제 이어가면서 음악의 이제 그 예술의 길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소속사가 없는 밴드다 보니까 사비를 털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하고 믹싱 마스터링 과정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공연만으로 수입 활동이 유지가 되면 좋지만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고정 수입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슨이나 뭐 다른 극단에 출근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레슨생도 정말 많이 심했을 땐 줄기도 했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수입이 정말 반으로 주는 상황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프리랜서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이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서 프리랜서가 정말 안정적인 삶은 아니구나 이래서 조금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전 지역에서도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고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다양한 무대를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전이 그렇게 버스킹이나 이런 무대의 기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다양한 이제 예술을 하시는 청년 예술인들이 좀 더 다양한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본 밴드의 무대 큰 박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제비노전기인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여 놀부 제비, 놀부 놈에게 복수를 할 양으로 한번 날아보겠다. 자고 배군 무릎 쓰고 가죽 넓은 높이 구운 법 자고 배군 무릎 쓰고
상관은 없었는데 제가 음악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오늘 너무 힐링됐다,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아, 이 음악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들었을 때 이 음악이 조금 마음을 치유해 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곡을 계속 쓰고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예술 활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더욱더 저희의 입지를 다져서 좀 더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본 밴드가 전문 예술 단체로 커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와 콜라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렇게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가 않지요? 예,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요.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다수가 서울이나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 건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86.8%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부산이 4.3%로 가장 높았고요. 대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1%에서 3%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2019년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절반 가까이가 20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소득이 없어서 사실상 실업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술인들의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예술인의 54%가 졸업 후 대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9일 시사인 대선함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천안의 무료 급식소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정부 당국은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양국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시사인 대선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